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준석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차량 기능 설명해드리는 영상인데요. 해당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간판 SUV 스포티지입니다. 5세대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 최상위 트림 시그니처 그래비티인가요? 그 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신형 스포티지에 넣을 수 있는 옵션은 다 반영된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기판도 배터리 충전 양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정보창이 그래픽화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 관련 항목이 생기고 에너지 흐름도나 평균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두 개의 모니터가 연결된 형태인데요. K8에서 봤던 것처럼 커브드입니다. 커브드, 휘어진 형체로 해서 물론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소렌토보다 큰 디스플레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실내에서 가장 주된 포인트가 아닐까. 공조기 조작부도 K8에서 선보였던 인포테인먼트 미디어랑 공조기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조작부가 신형 스포티지에도 이어졌는데요. 현재 상태는 공조기 조작할 수 있는, 그래서 바람의 크기를 키우든지 바람의 방향을 바꿔준다든지 공조기를 조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부분을 터치해주면 미디어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웹이라든지 셋업, 기능 관련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다시 공조기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단을 이용해서 공조기랑 미디어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공조기 조작을 하게 되면 여기 다이얼 보이시죠? 여기도 온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이 다이얼로 변환이 되고요. 미디어로 해놓게 되면 볼륨이라든지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터치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요. 패널이 지문이 묻지 않는 무광 재질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기도 좋고 주행할 때는 바라보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깔끔한 디자인에 또 적응 어느 정도 되면 사용하기 꽤 편한.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공조기 조작을 해놨잖아요. 저는 대부분 미디어는 주행할 때 그렇게 많이 조작하는 버튼들이 아니라서 맵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조작해 놓고 난 이후에는 대부분 이렇게 공조기에다 놓고 주행을 하는, 요거는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되면 여기 드라이브 온리라는 버튼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요걸 눌러주게 되면 말 그대로 운전자 쪽에만 에어컨이라든지 히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기능 살펴보게 되면 계기판 들어가면 하나 좀 재밌는 게 맨 마지막에 엔진 회전 속도계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에코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그 계기판 보여드렸을 때 엔진 회전수 RPM 게이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에코 모드로 체크를 해놓게 되면 일반 내연기 가는 차에서 보는 것처럼 엔진 회전수를 표시해 줍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체크를 풀어주게 되면 다시 이 화면이 표기가 되는,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처럼 엔진 회전수를 주행 모드별로 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체크 해 놓으시면 되고요. 난 스포츠 모드에서만 이 엔진 회전수를 보겠다 하면 스포츠 모드 이렇게 해놓고 스포츠 모드 바꿔주게 되면 엔진 회전수로 바뀌는, 다른 모드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드 주행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이렇게 그래픽에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라이트 들어가게 되면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과속 안내 연동이라든지 드라이브 모드 연동 이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속 안내 연동은 규정속도 내를 넘게 되면 그 실내 무드 조명이 깜빡거리면서 알려주는 그거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체크해 놓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 조명 색상이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체크해 놓으면 색상을 정할 수는 없어요, 개별적으로. 근데 요거를 꺼 놓으면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색상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 설정 들어가면 64가지 컬러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밝혀지게 되면 변속 다이얼 있는 주변부 하고 그 다음에 보조석 쪽, 에어벤트 있는 쪽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밝혀지는, 도어 여기 들어가게 되면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면 트렁크 개폐할 때 속도를 빠르게 할지 보통으로 할지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열림 높이 이 항목을 들어가게 되면 속도뿐만 아니라 트렁크의 개폐 높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열지 아니면 3단계만 열지 2단계만 열지, 그럼 옆에 이렇게 그림이 표시가 되고 얼마나 열리는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트렁크의 높이라든지 열림 속도를 이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키 소지한 채 트렁크 쪽 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이거 체크해 놓으시면 이 기능 활성화 되고요. 이거 꺼두게 되면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원격 창문 제어도 리모컨 스마트키 이용해서 도어 개폐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창문 열 수 있는 그 기능 사용할지 안 할지 여기서 설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편의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후석 승객 알림이 있습니다. 뒷좌석에 아이들 탔을 때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후석에 승객이 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려주게 되고요. 무선 충전 시스템, 요거는 스포티지는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놓게 되면 여기 불이 들어오고 충전이 되죠. 근데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체크가 풀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체크를 해주시면 무선 충전이 되고요. 요 체크박스가 풀려 있으면 여기다 놔두더라도 무선 충전이 안 되니까, 무선 충전 안 되시는 분들은 요 체크박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조게 되면 먼저 보여드렸던 여기를 통해서 공조기를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공조기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온도 올리고 내리고 끄는 것도 되고 터치도 됩니다, 물론. 그리고 드라이브 온리 기능 활성화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 다 여기서 변경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후석 열선이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2열 쪽 후석 쪽 열선을 온오프 시킬 수도 있고 단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자녀분들이 탔을 때는 이 기능 활용해서 열선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변속은 원형 다이얼 형태, 요즘 기아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돌리면 되는, 그리고 중앙 P 버튼 눌러주면 파킹되는 이 조작 방식이고요. 요 밑에 드라이브 모드도 원형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돌려주게 되면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컴포트 모드가 별도로 없어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총 3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해주고, 에코가 거의 컴포트 모드입니다. 일반 내연기관에서. 스포츠는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 그리고 스마트는 주행 상황에 맞춰서 에코와 스포츠를 알아서 바꿔주는 그 드라이브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버튼 눌러주거나 후진 기어로 변속하게 되면 차량 주변 360도로 비춰주는 서라운드 뷰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눌러주면 요즘 기아 자동차에서 잘 사용하는 차량 주변 3D로 보여줘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 기능이 적용이 되면 계기판, 전자식 계기판도 방향 지시등 넣게 되면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 시스템 활성화되는,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시트 열선하고 통풍 여기는 다 여기서 한 곳에 몰아놨습니다. 여기서 조작하면 되고, 이 아래쪽에 컵홀더가 이게 가림막이 있잖아요. 음료 놓을 수 있게. 근데 요거를 이렇게 제껴주면 공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경계 없이 좀 더 넓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요 버튼 눌러주면 다시 가림막이 나와서 컵 홀더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 우선은 핸들에 있는 요 핸들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눌러주면 여기 계기판에도 핸들 아이콘 표시가 되고, 그러면 차선하고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크루즈 버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속도는 정체되고 있긴 하지만 건병문도니까 80km 설정을 해놓게 되면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별도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 거리 계산에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현재처럼 핸들 잡고 있지 않고 페달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속도가 저속에서 앞차가 멈추게 되면 이렇게 따라서 멈추게 되고 완전히 정차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출발하면 또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요 HDA 하위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이 이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기능이 확장돼서 현재도 알아서 출발을 하죠. 이 정차했다가 다시 재출발할 때 이전에는 3초인가
4초인가 있다가 버튼이든 가속 페달이든 조작을 해줬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 HDA 활성화가 되면 30초인가? 하여튼 상당히 오랜 시간 이 기능이 지속이 돼서 버튼이나 가속 페달 조작하지 않아도 정차했다가 또 따라서 출발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체 구간에서는 반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으면 딱히 할 거 없이 주행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놓으면 멈춰 섰다가 갔다가 뭐 차간 간격 유지하면서, 제가 이 버튼을 눌러서 해제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서 기능을 끄기 전까지는 계속 활성화가 되는데요. 차선 유지는 뭐 여느 차와 동일하게 핸들 잡으라고 일정 시간 지나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잡질 않으면 이렇게 경고를 알리고, 이 상태에서도 또 잡질 않으면 기능 해제되니까 이때는 한번 이렇게 조향해주면 다시 기능 활성화되는.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도 가속됩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해제시키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버튼 다시 눌러주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밟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반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작 방법도 꽤 간단한 편이고, 초창기 적용됐던 그 반자율주행 시스템보다는 인식률이라든지 이렇게 정체 상황에 있어서도 가속하고 제동하는 반응성이 있어서도 꽤 괜찮은 편이라 반자율주행은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키 이용해서 원격 시동 걸고 차 앞뒤로 뺄 수 있는 기능 보여드릴 건데요. 스마트키 측면에 있는 이 홀드 버튼 꾹 눌러주고 있으면 원격 시동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앞쪽 화살표되어 있는 이 버튼 눌러주게 되면 차 앞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 떼면 멈춰지고요. 다시 눌러주면 앞으로 움직이는 거 계속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뒤로 가는 이 화살표 눌러주게 되면 차는 다시 뒤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이 기능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K8에 적용된 것처럼 키를 이용해서 뭐 주차를 하거나 그 기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원격으로 시동 걸고 차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신형 스포티지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현재처럼 주차 공간이 좀 여유로울 때는 그렇게 크게 쓸 일이 없는데, 주차 공간이 빠듯해서 차에 타기에 좀 번거로울 때, 그때는 차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 이후에 여유롭게 타는, 이때 활용하면 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전 영상에도 봤겠지만 이 기능은 좀 멋있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대로 차 앞에서 하시지 말고요, 지하주차장에 내려와서 차에 어느 정도 다가가기 전에 먼저 원격 시동부터 걸어 주시고요. 그리고 차에 다가가면서 앞으로 출차되는 이 버튼 눌러서 차를 이동을 시켜준 이후에 제가 운전석에 다 도달할 때쯤 딱 멈춰서 도어 열고 타는, 이렇게 사용하셔야 좀 멋집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 차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 라는 반응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기능은 차 앞에서 하시지 말고요, 차에 어느 정도 다가가서 타이밍을 맞춰서 사용하시면 좀 더 멋있게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5세대 신형 스포티지에 적용된 기능들 살펴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은 G80 스포츠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과격한 바디킷뿐만 아니라 국산차에선 처음으로 호륜조향 시스템까지 적용된 제네시스의 G80 스포츠 영상도 기대해주세요.